멈춰버린 시계처럼. 윤명자 할머니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은 시계처럼 흘러갔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거실 창문을 닫고 남편이 쓰던 낡은 라디오를 켰다. 75세의 명자에게 이 2층 주택은 평생을 바친 보금자리였지만 남편이 떠난 후로는 고독한 요새가 되었다. 멀리 사는 아들과 며느리는 명자에게 전화를 걸 때마다 어머니, 적적하시면 요양원에 가시지 그래요 했지만 명자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쓸쓸함이 파고들었다. 최근 앞집에 이사온 젊은 부부 성민과 지수는 명자의 일상에 낯선 기운을 불어넣었다. 그들은 젊고 환했지만 명자를 마주치면 고개만 까딱할 뿐이었다. 명자는 요즘 젊은 것들은 정이 없다고 혼잣말하며 서운함을 삼켰다. 그날 밤 명자는 평소보다 늦은 11시 40분경에 잠에서 깼다. 화장실에 가기 위해 거실을 지날 때였다. 창문 밖으로 희미한 불빛과 함께 인기척이 느껴졌다. 명자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추고 블라인드를 살짝 열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인가. 명자의 심장이 급격히 뛰기 시작했다. 앞집 부부가 명자의 집 대문 앞 화단을 서성이고 있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땅바닥을 스마트폰 불빛으로 비추고 있었다. 마치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듯했다. 부부는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맴돌았고 성민은 허리를 숙여 흙을 만지기도 했다. 그들의 모습은 일상적인 산책과는 거리가 멀었다. 명자는 숨을 죽이고 그들을 지켜보았다. 순간 성민이 고개를 들어 명자의 집 2층 창문을 쳐다보는 듯했다. 명자는 너무 놀라 자신도 모르게 거실의 주 전등을 딸깍하고 켜버렸다. 환한 불빛이 창문을 넘어 앞마당을 비추자 부부는 토끼처럼 놀라 황급히 앞집 현관으로 사라졌다. 그들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빨랐고 명자는 몸이 굳어버렸다. 명자는 잠시 후 전등을 껐지만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렸다. 저 사람들이 왜 남의 집 앞에서 수상한 짓을 한담? 우리 집을 노리는 걸까? 그녀는 곧바로 휴대폰을 들었지만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아들에게 말했다가 또 노인네 망상 취급을 받을까 두려웠다. 명자는 그날 밤 잠을 설쳤고 눈을 감을 때마다 어둠 속에서 서성이는 젊은 부부의 그림자가 아른거렸다. 이 고독한 노인의 삶에 낯선 불안감이 침투한 순간이었다. 반복되는 의욕과 10년 전의 그림자들. 밤의 공포는 다음날 아침의 햇살 아래에서도 명자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명자는 늘 하던 대로 마당을 쓸었지만 자꾸만 시선은 앞집 대문과 그들의 현관을 맴돌았다. 저 사람들이 나를 감시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꼬리를 물었다. 명자는 일부러 앞집에 인사를 건네보았다. 명자 젊은 양반들, 좋은 아침이요. 성민 차갑게 고개를 숙이며 예. 성민의 대답은 짧고 무뚝뚝했다. 명자는 그들의 눈빛에서 죄를 숨기는 듯한 묘한 불안함을 읽었다. 그날 낮 명자는 용기를 내어 화단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부부가 서성인 곳의 흙이 어제보다 더 깊게 파헤쳐져 있었다. 명자는 손으로 흙을 걷어냈고 그 속에서 작고 낡은 나무 조각을 발견했다. 나무 조각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다.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일까? 명자는 이 작은 조각이 부부의 이상 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직감했다. 밤이 되자 명자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그녀는 저녁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2층 창문 곁에 숨어 앉았다. 정확히 12시 30분 예측대로 앞집 불이 꺼지고 부부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부부가 좀 더 대담했다. 성민은 손전등으로 명자의 집 대문 구석을 비췄고 지수는 작은 카메라 같은 것을 들고 있었다. 지수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려왔다. 명자는 더 이상 망상이 아니라는 확신을 얻었다. 그들은 명자의 집을 대상으로 은밀한 조사를 하고 있었다. 공포에 질린 명자는 무작정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했다. 명자 아이야, 이 집에 강도가 들려나 봐. 앞집 사람들이 밤마다 칼 같은 걸 들고 와서 서성여. 어머니, 또 그러세요?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지친 대답이 들렸다. 제가 경찰에 알아보니 칼 같은 건 없었대요. 그냥 밤에 바람 쐬는 거 아닐까요? 제발 약 좀 드세요. 아들은 명자의 말을 믿기는커녕 그녀를 노인성 치매 환자처럼 취급했다. 명자는 깊은 절망과 고독감에 빠졌다.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구나. 그때 명자는 10년 전 이 동네를 떠들썩하게 했던 미제 실종 사건을 떠올렸다. 어린아이가 사라졌고 마지막 목격 장소가 바로 이 주택가 근처였다는 기사 내용이 명자의 머릿속을 스쳤다. 명자의 손에 들린 나무 조각과 부부의 수상한 행동이 섬뜩하게 연결되기 시작했다. 설마 저 사람들이 10년 전 그 사건과 관계 있는 건가? 명자는 다음 날 10년 전 사건을 조사하기로 굳게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명자는 부부의 움직임에 대한 의혹을 풀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75세 노인에게 스마트폰과 검색 엔진은 낯선 도구였지만 10년 전 실종, 주택가라는 키워드를 간절히 입력했다. 화면 가득 쏟아져 나오는 기사들은 명자의 예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실종된 아이의 이름은 민수였고 마지막 행적은 명자의 집 근처 공원에서 끊겨 있었다. 아이고, 민수가 이 동네에서 사라졌었지. 명자는 손에 든 낡은 나무 조각이 민수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의 일부일 수 있다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명자는 이제 부부가 민수를 찾으러 온 민수의 가족이거나 혹은 사건을 파헤치려는 외부인일 것이라 확신했다. 그리고 그들의 조사가 자신의 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명자를 가장 불안하게 했다. 명자는 더 이상 자신의 안전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들에게 말해도 믿어주지 않기에 명자는 동네 철물점에서 가장 저렴한 소형 카메라를 구입했다. 낡은 웨든 케이스 안에 카메라를 숨겨 설치하며 명자는 손을 떨었다. 이제 증거를 잡으면 아무도 내 말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그날 밤 명자는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 카메라 녹화 버튼을 눌렀다. 12시 30분 어김없이 부부가 나타났다. 성민은 명자의 집 담벼락을 손으로 더듬었고 지수는 화단을 파헤치고 있었다. 지수는 작은 목소리로 여기라고 했잖아. 우리가 놓친 곳이 분명히 있어라고 속삭였다. 명자는 이 대화가 녹화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다음 날 아침 명자는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회수하여 녹화 영상을 재생했다. 하지만 실망감이 명자의 얼굴을 덮쳤다. 밤의 어둠과 나무 그림자 때문에 부부의 모습은 흐릿한 검은 그림자로만 보였다. 결정적으로 지수의 대화는 바람소리와 잡음에 섞여 알아들을 수 없었다. 이것들이 귀신같이 움직이면서도 증거는 남기지 않는구나. 명자의 좌절감은 깊어졌다. 명자는 부부가 자신이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녹화를 방해한 것이 아닌가 하는 편집증적 의심에 빠졌다. 75세 노인의 외롭고 고립된 심리는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을 향한 치밀한 음모로 해석하기 시작했다. 명자는 이제 그들이 민수 사건의 진실을 캐는 것을 넘어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려 한다고 믿게 되었다. 카메라 녹화 실패는 명자에게 큰 충격과 무력감을 안겨주었다. 명자는 불안 때문에 하루 종일 집안을 서성였다. 저들이 내가 카메라를 설치한 것을 눈치챘을까?
하는 의심이 온 신경을 잠식했다. 명자는 부부가 자신을 역추적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이틀 후 명자는 장을 보러 잠시 외출했다가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명자는 무언가 싸늘한 기운을 느꼈다. 평소와 다름없는 집안이었지만 명자의 눈은 곧바로 2층 창문 아래 카메라를 설치했던 웨딩 케이스로 향했다. 아이고, 명자는 작은 비명을 질렀다. 카메라를 숨겼던 웨딩 케이스의 뚜껑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 있어야 할 소형 카메라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명자의 손발이 차가워지며 온몸의 피가 식는 듯했다. 이것들이 기어코 들어왔구나. 어떻게 한 거지? 명자는 집안을 샅샅이 뒤졌다. 서랍장, 안방, 심지어 부엌 싱크대 아래까지 확인했지만 침입의 흔적은 없었다. 하지만 명자의 확신은 더욱 굳어졌다. 분명히 부부가 내가 외출한 틈을 타 들어와 카메라를 가져갔다. 그들은 명자의 감시를 피하는 것을 넘어 명자의 행동까지 통제하기 시작한 것이다. 분노와 공포가 명자의 머릿속을 휘저었다. 그녀는 즉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에는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 명자는 혼자서 이 모든 위협을 감당해야 하는 극심한 고립감에 시달렸다. 내가 이 집에서 죽어도 아무도 모를 것이다. 명자는 절망했다. 명자는 이제 부부의 목적이 10년 전 사건의 진실을 캐는 것을 넘어 자신을 고립시켜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계획적인 범죄라고 믿게 되었다. 그녀는 불안감 때문에 밥도 넘기지 못하고 매일 밤 창가에 앉아 부부를 노려보았다. 그날 밤 부부는 다시 나타났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성민이 명자의 집을 향해 손가락으로 X자 표시를 하는 듯한 동작을 취했다. 그 동작은 명자에게 우리가 너를 감시하고 있다는 명확한 메시지로 읽혔다. 명자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했다. 내가 직접 그들의 목적을 파헤쳐야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 명자의 심장은 분노와 결의로 뜨거워졌다. 홀로 파헤치는 화단과 낡은 편지. 카메라를 도둑맞은 명자의 분노는 절망을 넘어 결단으로 바뀌었다. 아들에게 기댈 수 없고 경찰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명자는 스스로 수사관이 되기로 했다. 저들이 노리는 건 이 화단이다. 거기에 답이 있을 것이다. 다음 날 이른 새벽 해가 뜨기 전 명자는 낡은 호미와 작은 삽을 들고 마당으로 나갔다. 부부가 밤마다 서성이고 흙을 파헤쳤던 바로 그 화단이었다. 명자는 온몸의 기력을 쏟아부어 땅을 파기 시작했다. 흙은 굳어 있었고 75세 노인의 힘으로는 버거웠지만 생존 본능이 명자를 움직였다. 명자는 호미질을 할 때마다 내가 왜 이 나이에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하며 울분을 사겼다. 10년 전 사건과 부부의 섬뜩한 서성임, 그리고 아들의 불신이 명자를 더욱 깊이 파고들게 했다. 한참 동안 흙을 파헤치던 명자의 삽 끝에 무언가 단단하고 차가운 것이 부딪혔다. 명자는 삽을 내려놓고 떨리는 손으로 흙을 걷어냈다. 흙 속에는 낡고 부식된 금속 케이스가 묻혀 있었다. 케이스는 세월의 흔적 때문에 녹슬어 있었고 명자는 온 힘을 다해 뚜껑을 열었다. 케이스 안에는 오래된 편지 뭉치와 한 장의 빛바랜 사진이 들어 있었다. 명자는 숨을 멈추고 사진을 확인했다. 사진 속에는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아이고, 민수구나. 명자는 10년 전 실종된 아이의 얼굴을 확인하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뭉치를 꺼냈다. 편지는 아이의 엄마가 쓴 듯했고 절절한 슬픔과 함께 진범은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다. 반드시 이 집 근처에
증거를 숨겼을 것이다라는 섬뜩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 가장 밑에 있던 메모지에는 이 집 주인은 진실을 알고 침묵했다는 짧은 문장이 쓰여 있었다. 명자는 이 순간 자신이 부부에게 진범의 공범으로 오해받고 있음을 명확히 깨달았다. 부부가 밤마다 자신을 감시하고 집 앞을 서성인 것은 복수심과 진실에 대한 집착 때문이었다. 명자는 금속 케이스와 편지 뭉치를 끌어안고 흙 속에 주저앉았다. 저들이 나를 죽이려 했을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공포와 함께 10년 전 자신이 숨겼던 사소한 진실이 이 모든 오해를 낳았음을 깨달았다. 명자는 이제 이 부부를 찾아가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숙명을 느꼈다. 명자는 해가 완전히 지기 전 발견한 금속 케이스와 편지 뭉치, 그리고 인형 조각을 들고 앞집으로 향했다. 더 이상 숨거나 피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명자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앞집 현관벨을 눌렀다. 성민이 문을 열었고 명자의 손에 들린 민수의 사진과 편지, 뭉치를 확인한 순간 성민의 얼굴은 극도로 창백해졌다. 젊은 양반들, 이 물건들 당신들 것 맞소? 왜 남의 집 앞에서 밤마다 이러는 거요? 나를 도둑으로 만들 셈이었소? 할머니, 잠깐 들어오세요. 성민이 다급하게 말했다. 밖에선 안 됩니다. 성민은 명자를 집안 거실로 안내했고 지수는 소파에 앉아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다. 말해보시오. 왜 나를 범인처럼 몰아세우는 거요? 할머니, 저희는 민수의 가족입니다. 지수가 흐느끼며 말했다. 저는 민수의 누나예요. 저희는 10년 전 사건의 진범이 할머니 댁과 관련 있다고 믿고 이사 왔어요. 저 편지에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명자는 이 젊은 부부가 10년 동안 동생의 실종 때문에 고통받았다는 사실에 순간적으로 분노가 누그러졌다. 하지만 자신이 범인으로 오해받은 것에 대한 억울함은 여전했다. 나는 범인이 아니오. 나는 그 누구도 해치지 않았소. 하지만 10년 전 그날 밤 내가 침묵했다는 것은 사실이요. 눈빛이 날카로워지며 침묵이라니요? 무엇을 숨기셨습니까? 명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과거를 고백했다. 사건 당일 밤 나는 민수가 이웃집 아저씨 손에 이끌려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소. 아이는 울고 있었지. 당시 명자는 이웃과의 사소한 땅 문제로 다투고 있었기에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것이 꺼려져 경찰 조사에서 이 사실을 숨겼던 것이다. 나는 그저 그 사람에게 나쁜 일을 만들어주기 싫었소. 하지만 그게 평생의 죄책감이 되었소. 명자의 고백은 부부가 가진 명자가 진범을 감쌌다는 오해를 풀고 사건의 초점을 민수의 아버지에게 돌리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부부는 명자의 진심을 믿기 시작했고 성민은 명자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를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이 고백이 10년 묵은 진실을 풀 열쇠가 될 겁니다. 명자는 홀로 짊어졌던 10년의 침묵을 털어놓으며 비로소 진정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녀의 공포는 이제 진실을 향한 연대로 바뀌었다. 침묵을 깬 용기와 연대. 명자의 고백 이후 앞집 부부와 명자는 10년 전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동지가 되었다. 명자는 젊은 부부의 간절함에 힘을 얻어 자신이 숨겨왔던 모든 기억의 조각들을 끄집어냈다. 민수 아버지가 그때 아이 실종 직후에 집을 팔고 이사갈 준비를 했었소. 나는 그때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지. 성민은 명자의 새로운 증언을 토대로 10년 전 민수 아버지의 행적을 다시 조사했다. 그는 곧 민수 아버지가 실종 직후 거액의 생명보험금을 수령했으며 그 돈으로 해외로 급하게 이주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웃과의 불화 때문에 침묵했던 명자의 증언과 부부가 찾아낸 보험금, 수령 기록은 사건의 퍼즐을 맞추는 결정적인 열쇠였다. 명자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부부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갔다. 75세의 명자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10년 전 자신이 숨겼던 진실을 용기 있게 털어놓았다. 제가 그때 무서워서 말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울면서 아버지 손에 끌려 들어가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진범은 이웃집 남자였습니다. 경찰은 명자의 증언과 부부가 확보한 물증을 바탕으로 10년 전 미제 사건 재수사에 착수했다. 명자는 밤마다 두려움에 떨며 맴돌았던 자신의 집 주변이 이제 정의를 위한 거점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며칠 후 명자는 거실 TV에서 흘러나오는 긴급 뉴스를 보고 숨을 멈췄다. 10년 전 미제 실종 사건, 해외 도피 중이던 친아버지 유령 용의자로 체포라는 자막이 화면을 뒤덮었다. 명자는 온몸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끼며 소파에 기대앉았다. 아이고, 이제야 내 죄를 씻는구나. 성민과 지수가 곧바로 명자의 집으로 달려왔다.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명자를 끌어안았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우리 동생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을 거예요. 고맙기는. 내가 그때 잘못한 것을 이제야 바로잡은 것이지. 이제 너희들은 마음 편히 살아라. 명자는 10년 동안 짓눌렀던 죄책감과 고독의 짐을 완전히 내려놓았다. 그녀의 밤의 공포는 침묵을 깬 용기로 승화되었고 마침내 정의를 향한 승리를 이끌어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